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 해수욕장 두 곳을 제외한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는데요. 사상 첫 6월 개장에 돌입한 올해는 초반 흥행이 주춤했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마다 물놀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 강릉 동해 삼척 61곳에 이어 속초, 고성, 양양 22곳이 폐장했습니다. 고성 아야진과 천진 두 곳은 무더위로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는 이른 폭염에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사상 첫 6월 개장에 돌입했는데 이후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로 초반 피서객 맞이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독성 해파리 출현도 크게 늘어 안전 문제로 입수가 통제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해파리야? 그 해파리가 원래 저렇게 방학과 휴가가 몰리는 7월 말부터 밤낮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피서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목표했던 1,000만 명에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8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찾았습니다. 강릉 경포의 피서객이 가장 많았고 고성 아야진, 삼포, 강릉 주문진 등 수심이 얕은 곳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게다가 맑고 되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애견 해수욕장과 머슬비치,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 등의 차별화 전략이 돋보였고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열대야를 피해 야간 개장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숙소에서 쉬다가 밤에 나와서 처음 수영해봤는데 물 온도도 딱 맞는 것 같고 반면 서핑의 성지로 이름난 양양군은 고전하다 겨우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고 야간 폭죽놀이와 백사장 쓰레기 등 무질서 문제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네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가려고요. 나머지 안 터뜨리고. 올해 개장 기간 사망 사고는 고성에서 2건 발생했는데 폐장한 후에도 물놀이가 이어지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고성 2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이 철수한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양구에서 열릴 강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지난 4월에 이어 또 무산됐습니다. 스포츠재단 문제로 양구군과 강원도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양구군에서 열린 유도대회. 전국체전에 강원도 대표로 나갈 선수를 뽑는 대회였는데 태백과 양양에서는 선수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양구에서 열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시군 체육회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대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부터 시군 체육회장직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선거로 선출된 체육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체육행정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양구군은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위해 스포츠재단을 따로 만들고 이사장을 양구군수가 맡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체육회장들이 지난해 9월부터 양구에서 열리는 대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난 4월 양구에서 개최 예정된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무산됐습니다. 서홍원 양구군수는 이달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열자며 본인의 재단 이사장직 사퇴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체육회장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더 나아가 재단 이사장직을 양구군 체육회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강원도 그 체육협회장이나 이런 데서 중재를 하든가. 강원도 체육회는 전국체전 등 다른 대회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초 개최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 개최는 우리 체육회의 중요한 사업 목표로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정상 개최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군수가 이사장직 사퇴를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난 양구군과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 강원도 체육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폐장한 고성산포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40대 남자가 해경에 구조됐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춘천 봉이산에선 지난 22일 실종 신고된 50대 파킨슨병 환자가 사흘 만인 어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라 오늘 오전 동해고속도로의 속초 방향 노학 2교에서 승용차 석 대가 부딪혀 3명이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양양 낙산 사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해 중상 3명 등 6명이 다쳤고 어제 오전에는 동해고속도로의 속초 방향 강릉 나들목에서 4중 추돌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강원 지역의 피해 규모는 모두 8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까지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 규모는 8억 6천만 원이며 업종별로 식품과 도소매 피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모두 11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2에서 3%의 이자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 상담은 강원 소비생활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FC서울의 덜미를 잡히며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8라운드에서 강원은 전반 31분과 40분에 연속골을 내주며 0대2로 FC서울에 졌습니다. 이번 패배로 강원은 연승 행진을 5경기로 늘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리그 선두를 유지 중입니다. 한편 강원FC는 다음 달 1일 강릉홈에서 수원FC와 리그 29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시민들에게 지역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2024 원주기업 종합박람회가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원주 댄싱공연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화장품과 운동기구 등 원주의 본사와 공장 등을 둔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기업별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현장 특가 판매 이벤트도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동행축제와 연계해 강원도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추석이 있는 다음 달 강원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올려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1인당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발행 규모는 이달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5천 원에서 2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청일면의 고시리 둘레길에 천연모 보행로가 정비됐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둘레길의 도보 이용이 어려운 250m 구간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정비 공사를 이번 달에 마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